해안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었던 부영호텔 단지에 대해 제주도가 건축 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4.3 희생자 재심사를 요구한 보수단체들의 자금줄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남성이 이 여성에게서 빼앗은 돈을 도내 카지노에게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팝 엑스포 행사가 파행 끝에 취소된 가운데 제주시와 관광협회가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행사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세계 지질공원인 주상절리대 앞에 들어서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었던 부영 호텔 단지에 대해 제주도가 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해안 경관을 볼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경관 사유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겹겹이 쌓은 검붉은 육각형의 돌기둥이 병풍처럼 펼쳐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주상절리대 해안. 이 일대 30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는 부영호텔 4개 동에 대해 제주도가 건축 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길이가 200m나 되는 건물을 절반으로 쪼개고 주상절리대 진입도로를 2배로 확장한다는 조건입니다. 전체 부지의 28%를 공공구역으로 설정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개방한다는 경관협정서도 맺었습니다. 사이사이로 그 도로에서 해안을 바라봤을 때, 또 해안에서 한라산 쪽을 바라봤을 때 어떤 개방성 확보되는 그런 개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호텔 4동이 이 해안선을 따라 줄지어 들어설 경우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아프리카 박물관까지 1km의 건물 장벽이 생겨 해안 경관 사유화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해안 관광, 크루즈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계신데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그 경관의 자원이 바다에서 바라보는 그런 자원도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제주도는 호텔 4개 동 가운데 1개 동은 제주 컨벤션 센터를 가린다며 디자인 수정을 요구했지만 나머지 3동은 다음 주부터 건축 허가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보수단체들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면서 4.3 흔들기 논란이 일었는데요.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이들 단체의 자금줄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4.3 단체들과 4.3 해법 모색에 나선 자리. 보수단체들이 제기한 재심사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재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민원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법적인 문제를 제시해서 이것은 민원사항으로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는 거 답변해 주면 되는데 왜 그걸 잡고. 보수단체들의 자금줄을 조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엄청난 그 광고. 도대체 그 돈이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예, 이거 반드시 연결돼 있습니다. 이거. 어버이연합 사건 때문에 그 돈이 청와대에서 나왔고 정경에서 나왔다. 이나마 철저하게 이 국세자료 특별조사위원회 만들어서 철저히 추궁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영인들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와 함께 재심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사형수 386명이라고 하는 이 기록, 이 사실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이 지금까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 제도적 절차들도 미비한 사안들이고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갔으면 하고. 4.3 유족들은 유족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유족회가 형편이 아주 열악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법적 지원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명박 정부 이후 답보 상태였던 4.3 관련 사업들이 여소야대 전국 속에 다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한진그룹이 먹는 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신청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한진그룹이 한 달에 3,000톤인 지하수 취수량을 6,000톤으로 늘려달라고 신청함에 따라 모레 지하수 심의회를 열어 증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참여환경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증산 요청을 부결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20대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서 빼앗은 돈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도박 중독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중국인 35살 S씨는 숨진 여성의 중국은행 계좌에서 619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돈을 대부분 카지노에서 탕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S씨가 중국에 있을 때부터 도박을 좋아했고 지난 2010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에도 도박 때문에 가정 불화가 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11월 중순 무렵부터 일주일에 3-4차례 카지노를 방문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모두 8곳. 전국 카지노의 절반이 제주에 몰려 있습니다. 당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S씨처럼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아무런 제재 없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17,000여 명으로 2년 만에 60%나 늘었지만 이들의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기 가서 그 카지노를 한다 그래도 막을 방법은 없는데, 근데 업체마다 좀 그런 거를 융통성 있게 하긴 합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S씨를 강도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했고 내일 현장 검증을 실시해 금품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인지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를 한류 열풍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던 K-팝 엑스포 공연이 개막 하루 만에 무산됐는데요. 아이돌 스타만 온다고 하면 무턱대고 행사를 유치하다 보니 예고된 파행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K-팝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해야 할 야외 공연장. 이번 주말까지 열린다던 행사는 모두 취소됐고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먹거리 부스를 허가 없이 설치했다 제주시와 갈등을 빚은 데다 공연 장비 업자들도 돈을 받지 못했다며 철수했기 때문. 단 한 차례 열렸던 아이돌 가수 공연도 좌석을 10%밖에 채우지 못해 흥행도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주최 측이 행사를 중도에 취소시킨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업체는 2년 전에도 인천에서 비슷한 행사를 열었다 닷새 만에 취소시켰습니다. 갑자기 변경이 되다 보니 허우 벌판에 공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고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며칠 남겨두고 그때도 좀 못했죠. 하지만 제주시는 이런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제주 종합경기장을 통째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했다는 것만 검토하지 그 회사 자체의 모르게 쓴다는 어떤 재정 능력이나 그런 사항을 저희가 국세청도 아니고. 제주관광공사는 주최 측을 신뢰할 수 없다며 후원 요청을 거절한 반면 제주도 관광협회는 티켓을 팔아주겠다며 업무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연예인이라든지 또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다 확인을 해서 이 사업시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가지고 후원 명칭도 사용을 했고. K-팝이라는 화려한 이미지 속에 지자체와 관광협회 등이 주최 측 등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아 이 국제적 망신을 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개월분인 274억 원을 반영해 당초 예산보다 938억 원이 늘어난 9,2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지금까지 9개월분이 확보됐습니다.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과 국고 예비비, 자체 재원 등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지만 나머지 3개월분은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예산보다 3,800억 원 늘어난 4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에는 제주공항과 5일장을 잇는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비 100억 원이 반영됐고 제주시 동서광로의 버스 전용차로 설계 용역비가 반영됐습니다. 추경 예산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됩니다.
제44회 성년의 날을 맞아 제주향교에서 전통 성년식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주시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성년을 맞은 1997년 출생자와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 청소년 유공자들이 표창을 받았고 갓과 비녀를 씌워주는 전통 의식을 재현했습니다. 서귀포시도 성읍 민속마을 전수관에서 성년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훈련 첫날인 오늘은 제주시 외도동 월대천에서 태풍 상황을 가상한 민관군 통합 현장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도내 대학생들로 구성된 청년 모니터링단이 평가에 참여합니다. 제주문화방송을 비롯한 도내 지상파 방송 3사는 오늘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전력설비 이해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방송사와 한전은 전력설비 고장 예방과 복구 활동 관련 취재에 상호 협조하며 방송사가 정전될 경우 최우선으로 복구하게 됩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43살 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24일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 6만 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려다 뒤쫓아온 종업원 21살 이모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월 제주시 한림읍의 한 주점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6살 조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